뇌물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검찰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두원 의원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요? 정태근 의원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김성태 의원 남부지검인가요? 앞에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은 정치권의 보복이자 총선용 계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한 죄로 수사검사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 김성태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증인을 출석하지 않는 조건으로 딸을 취업시킨 그런 부분을 뇌물로 본 거지요. 자,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KT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제가 수없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증인 채택해 주십시오. 제 신상 발언 끝내겠습니다. KT 이석채 회장 정인 채택하려면 우리 최고위원이 사례를 공개하는 정상입니까? 채택하십시오. 왜 채택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히십시오. 왜 채택하지 않으십니까? 왜 문재인 후보 아들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채택했어요? 있습니다. 왜 문재인 후보 아들은 왜 그냥 채택했어요? 알고 싶은 것과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초선의원이면 초선의원답게 좀 공손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지. 식으로 언론에 지난주 생을 달리한 정두원 의원이 피를 토하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던 저축은행 사건의 수사단장이 바로 건익한 남부지검장입니다. 그 억울한 심정을 저도 이제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 제 마음을 다스리고 참고 또 참으며 참으려 했지만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분노, 이 억울함은 저 스스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의 결백의 의지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곧바로 아버지가 1억서를 쓰라고 해서 KT에 입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전혀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게 억적스러운 이 정권의 부족한 기자님, 그러니까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가요? 예. 그러면 채용 공고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본인하고는 채용 공고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KT에 처음 입사하게 됐습니까? 본인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기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 보도가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습니까? 저 친구는 기자가 취재를 해서 질문하는데 답변 안 하시고 정치적으로 저희가 어떤 보도 어떤 게 편향? 여기 지금 무작정 질의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무작정 지금 질의하지 않는 기자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저 1인 시위를 방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질문 드리는 겁니다. 방해. 예, 자, 기자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먼저 서종 변호사한테 법적인 걸 한번 물어보죠. 당초 업무방해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뇌물죄로 기소가 된 거죠? 예. 어떤 통상적으로요. 부정하게 취업하면 회사의 그 채용 업무를 위계에 의해서 방해한 걸로 보통 보기 때문에 이게 업무 방해인데 아마 이제 검찰에서는 위계, 이석채하고 이게 위계 공무원 흔적은 아직 발견 못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는 빼고 대신 이게 뇌물죄로 기소한. 뇌물죄로 부정 취업을 뇌물로 기소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처음이지 않을까.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정 취업이라고 하는 특혜를 받았다. 그 대가는 그 조건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제가 밑에 저 핵심은요. 결국에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예를 들어 이제 채용 과정이 좀 부적합한 거는 인정된다면 취업하고요. 근데 판례가 뇌물에 있어서 뇌물에게 꼭 돈을 줘야만 뇌물이 아니고 돈 외에도 여러 유형, 무형적인 이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딸을 취업을
특혜를 주면 그것도 이게 뇌물죄 이익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이익은 인정이 되는데 다만 이게 정인 채택 이게 핵심 같아요. 예. 김성태 의원에게 정인은 당시에 이석채는 어차피 이게 정인 대상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은 정인 적격이 없고 또 이게 이거 민주당에서 정인을 부당하게 했길래 당연히 막았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정인 채택하고 취업이 대가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유무죄가 갈릴 걸로 보입니다.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 지금 구속영장을 아예 청구하지도 않고 불구속 기소했는데 구속영장 청구해봐야 국회에서 또 동의안 처리해야 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좀 건이 예. 좀 낮다라는 것 같고요. 김성태 의원 얘기가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난 7개월 동안 검찰에서 수사를 했거든요. 12명이 동일한 건으로 같이 조사를 받았어요. 청탁으로. 그랬는데 다른 11명은 참고인 조사로 끝났어요. 무혐의 처리.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이석채 회장이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나는 김성태 의원한테 취업 청탁을 받은 적이 없어. 예. 뭐 그런 게 없어. 그렇게 받은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유독 김성태 의원만 콕 집어서 저렇게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김성태 의원으로서는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검찰에선 아니 이런 취업은 상당히 특혜고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래서 기소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예. 과연 이러한 추측과 정황과 상상으로 이렇게 한 정치인을 저런 식으로 매장하는 저런 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 검찰의 하나의 단면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지금 김성태 의원은 본인을 이렇게 검찰이 공격하는 것은 드루킹 특검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이 사건이 출발할 때 어떤 정치적 폭로나 정치인들에 의한 그 공격에 의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어떤 언론사가 그 탐사 보도를 통해서 밝혀내서 세상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폭로를 해가지고 그 김성태 의원의 올가미를 세우려고 했었으면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도 일정 정도 이해가 되지만 언론에 의해서 기사화되면서 발생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출발이 전혀 다르고요. 저는 오늘 김성태 의원이 저렇게 울면서 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경환 전 부총리가 뇌물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을 하겠다. 이게 진짜면 하는 모습하고 계속해서 오버랩이 된다. 오버랩이 되네요. 지금 김성태 의원의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미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확인해 줬던 상황인데 이 사건을 또다시 정쟁으로 그리고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최경환 전 의원이나 지금 김성태 의원의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걸. 이상입니다. 예, 차재원 교수. 예, 저는 뭐 좀 누구 말이 맞는지 저는 뭐 판단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김성태 의원의 해명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슨 부분이냐고 하면 그러면 KT는 그럼 김성태 의원의 딸을 그러니까 특채를 해줬는데 김성태 의원한테 아무런 요청도 받지 않고 딸을 그냥 특채해줬다? 잠깐만요. 혐의가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까? 주장이 납득이 주장이 안 납득이 안 간다. 예. 김성태 의원의 주장이 납득이 예, 안 아까 간다. 혐의라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KT의 비정규직으로 있던 딸이 응시도 하지 않았는데 정규직이 되고 연수원까지 다녀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김성태 의원이 왜 갑자기 이래 됐을까? 한번 알아보지는 않았을까요? 또 그리고 또 그럼 KT 입장에서도 그럼 김성태 의원이 부탁을 설사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면 딸의 그러니까 신분의 변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이런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KT는 우리 속담에 있는 말 있잖아요. 절 모르고 시주한다고. 예. KT는 정말 절 모르고 시주한 걸까요? 그 KT가 김성태 의원 뭘 보고 절 모르고 시주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그러니까 증거와 정언을 갖고 기소를 한 것이 아닐까. 물론 결과는 재판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러니까 이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KT가 절 모르고 시주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더 큽니다. 예.
예, 정태근 의원. 근데 검찰이 기소는 심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 나와 있는 증거라는 것은 이석채 회장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데 역할을 했다라는 건 명백한 증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서 변호사님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재판 중의 사건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예요. 이제까지 쭉 7개월 조사를 하면서 검찰이 찾아내지 못한 건 뭐냐면, 김성태 의원이 딸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고발당했을 때는 업무방해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는데 그거를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딸의 취업이라는 것도 뇌물일 수 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내가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저 기소가 성립이 되는지가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정두원 의원 사건을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돈을 줬다는 당사자, 솔로몬 저축은행의 회장이 개인적으로 준 것과 관련해서는 준 일시 장소를 특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상득 부의장을 소개시켜줬다라는 것을 공범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게 무죄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줬다는 일시 장소에 대해서 계속 진술이 변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 명료하게 심증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기소할 수 없으면 무리하게 기소해서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을 하시게 될 텐데, 정말 검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특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구속수사의 관행 정말 고쳐져야 되고요. 무리한 기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지금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정두원 의원 그 기소권과 비슷하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비슷한 것인데. 경우는 아닌데요. 뭐 어떤 무리한 기소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정두원 의원 얘기한 것은.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때 정두원 의원 그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지금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서종 변호사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게 주인 검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도는 수사받을 때 입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 검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김성태 의원은 그 주장을 하고 근데 있는 부에 이제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그건 모르지만 직접 검사는 초기에 아닙니다. 조금 수사를 했다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가 있을 때요. 지금 남부지검장은요.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거는요. 바로 이게 전문 수사자문단요. 이게 문제예요. 원래 이게 전문 수사자문단은 우리 대검찰청에 보면 현재 이거 마약류 있죠. 마약류 전문수사단 또는 이게 노동 문제 이런 게 전문적인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식견을 얻기 위해서 이게 구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권성동 의원 때도 이게 구성됐어요. 검찰이 면피용으로 이걸 구성하면 안 돼요. 도대체 이거는 검찰이 판단을 해야지. 이게 왜 외부의 전문 분야입니까? 이게 검찰이 당연히 해야 될 법률 분야잖아요. 그럼 이게 취지에 안 맞게 되는 오히려 이게 나중에 무죄 나오더라도 전문 수사 외부에서 다 압도적 의견이니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면피용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문수사단이 구성된 이유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지금 그러니까 경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자신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기소를 그러니까 막 강행한다든지 아니면 기소를 아예 안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나옵니다만 법대 교수나 부장급 이상, 부장검사 이상급으로 상당히 법률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을 구하도록 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를 시정하려는 차원에서 보완하려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지 이 검찰이 자신들의 결정을 면피하려고 만든 자문단은 아니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김영주 의원. 짧게 아까 우리 장 소장이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인지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최소한 장차관이나 국회의원정의 결국에는 검사는 무조건 기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 물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정치 경찰이야.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김성태 의원이 만약 구속되면요. 말하자면 재판에 가서 형을 받으면 승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 변호사?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특정상 또 하나 다른 면으로 보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 국회의원, 몇선 국회의원이라는 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면밀하게 애매한 시점이 있죠. 뭐 증거상 약간 합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저런 어떤 그 자문단을 구성해서 기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역하는 것이죠. 네.